60세 이후 피해야 할 5가지 60세에 도달하는 것은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하지만 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대한 기회의 보물을 열기 직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괴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기심이 생기시나요? 때로는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높은 곳과 낮은 곳이 공존하는 그런 산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0세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에 집중하는 반면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피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행복과 건강을 해치는 행동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사실 이 시기에 작은 선택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활기와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늘에 갇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깊이 숨을 쉬고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다음에 할 행동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함정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운동 부족. 운동 부족. 누구나 한 번쯤은 TV나 컴퓨터 앞에 몇 시간 동안 앉아있는 악순환에 빠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고 그 결과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웰빙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헬스장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움직일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거실에서 춤추거나 집에서 몇 가지 운동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핵심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운동은 체중 조절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호흡 능력을 높이며 물론 자존감도 높여줍니다. 저는 활동적인 일상을 포함했을 때 에너지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몸소 느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동적인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 문제를 덜 겪는다고 합니다. 운동이 정신과 신체를 위한 자연의 약과 같은 존재인 셈이죠. 반면 운동 부족은 교묘한 함정입니다. 처음엔 소파에 조금 더 오래 앉아 있다가 어느새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는 서서히 나타나며 체중 증가, 지속적인 피로감, 그리고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 소파에 갇힌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일어나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또한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느끼기에 활동적으로 지낼 때 제 마음이 더 맑아지고 일도 더 잘 될 수 있었습니다. 운동은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방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더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원하신다면 꼭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사회적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스포츠를 하거나 그룹 수업에 참여하면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화면을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움직이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몸과 마음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부적절한 식습관. 이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주제는 늘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저는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달콤한 간식, 튀김, 패스트푸드.
이 모든 것을 일상에 넣는 것이 그렇게 쉬웠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식습관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는 제가 가장 힘든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설탕과 포화지방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맛이 좋긴 하지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이들은 비만, 당뇨병,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한 후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더 피곤해지고 기분이 오락가락하며 체중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식생활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고 어떻게 음식이 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진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굶는 것이나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은 과일, 채소, 통곡물을 식단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더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저에게 더 많은 에너지와 활력을 주었습니다. 의식적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할 때 느끼는 포만감은 정말 다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맛은 식사의 경험을 완전히 변화시켜 줍니다. 또한 식사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언제 먹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식사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천천히 씹으며 각 입맛을 음미하는 것이 음식과의 관계를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변화들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라벨을 읽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이해하며 건강한 식사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천천히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칼로리가 높은 간식을 더 건강한 옵션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고통 없이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신건강 소홀히 하기. 정신건강은 종종 무시되는 주제입니다. 저 역시 인생의 어떤 순간들에서 제 정서적 웰빙을 소홀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 바쁘고 정신을 챙길 시간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신체 건강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배운 것 중 하나는 고립이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부담을 느껴서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가족의 곁에 있을 때 그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감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애착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좋은 대화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은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인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치료사나 심리학자를 찾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용기의 행위입니다. 저 역시 힘든 시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제 도전 과제를 다룰 수 있는 명료함과 도구를 얻었습니다. 치료에 대한 오명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큰 위안이 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변화를 이야기하자면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불안과 슬픔 같은 감정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 감정들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감정이 쌓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마음 챙김과 명상 연습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제 감정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더 목적 있는 삶과 명확한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취미 활동, 또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은 자기돌봄의 순간을 포함한 루틴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위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삶은 너무 짧으니 모든 측면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기. 건강에 대해 생각해보면 정기검진은 종종 뒤로 미루어집니다. 결국 누가 의사에게 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다면 피할 수 있었던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수년간 정기검진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경험은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간단한 검진으로 우리 몸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은 단순히 아프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를 정비소에 가져가는 것과 같죠? 자동차가 고장나기를 기다리지 않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검사는 콜레스테롤 수치, 포도당, 심지어 염증의 징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고 더 이상 미루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작은 노력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명백한 증상이 있을 때만 의사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반응적인 접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들은 조용히 진행되며 우리가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며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의사를 찾아가고 혈액검사 등을 받는 것은 자기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제 저는 이러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검진을 제 자신을 돌보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5년 전에는 완벽했던 것이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자신의 병력을 아는 의료 전문가와의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무엇이 정상인지, 무엇이 경고 신호인지를 이해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저는 연간 검진을 예약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습관이 아니라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진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 많은 클리닉에서 저렴한 검진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의 발전으로 상담도 훨씬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건강을 돌보세요. 그래야 내일 걱정 없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무시하기. 또한 우리가 종종 간과하지만 건강에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수분 섭취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하루에 물 2병 정도만 마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면서 이는 건강한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은 체온 조절부터 소화까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적절히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피로감, 두통, 집중력 저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여름 더운 날 업무에 몰두하다 물을 마시는 것을 잊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심한 두통과 몇 시간 동안 저를 무력하게 만든 피로감이 생겼습니다. 이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탈수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입이 마르고 갈증이 느껴지면 수분을 섭취할 시간입니다. 또한 운동량과 기후에 따라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도 간과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더운 날이나 운동할 때는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동은 우리 몸에 더 많은 액체를 요구하죠. 이는 지속적인 학습이지만 이제 저는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며 일이나 체육관에 갈 때도 꼭 챙깁니다. 물 외에도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 오렌지, 오이와 같은 과일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믿어보세요. 이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식사 선택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포함함으로써 맛있고 건강하게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변화지만 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효과를 보고 있는 전략 중 하나는 하루 동안 물을 마시도록 알림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앱이나 휴대폰 알람을 통해 이 실천을 통해 수분 섭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보세요.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생기면 피부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도 저처럼 수분 섭취를 무시해왔다면 지금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감사할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피하기. 삶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동안 저는 변화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각이 저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활성 상태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무엇을 잃고 있는가? 최근에는 요리 수업에 등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 될지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다양한 요리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여유로운 순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저와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더욱 풍부한 경험이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요리 외에도 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도전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생각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매번 새롭게 배우는 단어들에서 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정신을 활발하게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관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가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갑니다. 인생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많을수록 그것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은 일상의 신선함을 불어넣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너무 편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그곳이 정체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불편한 지역, 즉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얻는 이점을 누리기 위해 큰 변화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낯선 동네를 걷거나 새로운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을 깨고 새로운 관점을 가져오는 데 충분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위험을 감수할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행이며 매 순간의 새로운 경험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학습과 성장의 기회입니다. 자가 약물 치료. 가끔씩 몸의 어딘가에 작은 통증이 느껴지면 남은 감기약을 찾으러 가는 순간이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가 약물 치료는 빠른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이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대개 간단한 불편함이 더 심각한 문제를 숨기고 있을 수 있으며 혼자서 치료하기로 한 결정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손끝에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종종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친구에게 효과가 있었던 약이 나에게도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우리가 자주 잊는 사실입니다. 약물은 부작용과 위험한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읽은 사례 중에는 한 사람이 두통을 위해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의사에게 상담하지 않아 결국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문제를 악화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유혹은 크지만 건강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결과는 일시적인 불편함에서부터 더 심각한 합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항생제의 남용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가 약물 치료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 항생제를 복용하게 만들며 이는 박테리아의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믿어보세요. 저도 자가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 나쁜 경험이 있었습니다. 진짜 필요할 때 그 약이 효과가 없었고 그 좌절감은 컸습니다. 이런 작은 실수들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의사를 찾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이거나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립심을 강조하는 문화의 반영일 수 있지만 사실 전문가를 찾는 것은 약점이 아닌 강한 신호입니다. 의사들은 인체와 그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수년간 공부해 왔습니다. 그 지식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건강은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소홀히 하고 자가 약물 치료를 선택하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치료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불편함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를 찾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기술 사용 거부. 저는 사람들이 편지로 소통하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너무 먼 과거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 메신저, 앱이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길 꺼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느 정도 그들의 저항감을 이해합니다. 변화는 두려울 수 있지만 잘 활용하면 기술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강력한 동맹이 됩니다. 한 친구는
항상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만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알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 그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고 예전 친구들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거리를 좁혀주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연결을 원하지만 기술을 무시함으로써 고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은 우리의 웰빙을 위한 소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즘에는 건강 팁, 건강한 레시피, 운동 동영상을 손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이전에는 복잡했던 관리 과정을 단순화하는 앱을 활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어려운 시기에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도구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적응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점점 더 디지털 세상에 통합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적, 직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몰라서 기회를 잃는 사람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은 또한 우리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영양, 정신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많은 웹사이트와 앱이 존재합니다. 기술 사용을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 풍부한 지식의 접근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연결되고 정보에 밝으며 건강한 삶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혜택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자, 친구야. 이제 60세 이상이 되어 피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니 잠시 생각해보자. 당신은 그중 어떤 행동을 이미 하고 있었나요? 변화를 이루는 것은 과정이며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습관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오래된 믿음을 버린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세요. 정말 자유롭지 않나요? 그리고 당신을 영감을 주고 웃게 해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인다면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건 내일 어떤 변화를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힘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소중한 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고 당신이 빛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인생은 모험이며 그중 가장 멋진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함께 가볼까요? 물론입니다. 번역할 텍스트를 제공해 주시면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유창성과 정확성을 고려하여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원래의 맥락과 톤을 유지하면서 한국어의 문화적 뉘앙스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번역할 내용을 알려주세요. 물론입니다. 번역할 텍스트를 제공해 주시면 한국어로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번역해 드릴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번역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제공해 주시면 한국어의 정확성과 자연스러운 유창성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번역할 텍스트를 제공해 주시면 한국어에서의 정확성과 자연스러운 유창성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번역할 내용을 알려주세요. 물론입니다. 번역할 텍스트를 제공해 주시면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번역하고 싶으신가요?